네, 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을 만나서 지난 2년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그럼요. 네, 네, 구정 질문에 앞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출마가 거론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국 뜻을 접긴 하셨지만 또 현직 단체장으로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애초부터 계획했던 건 아닌데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다들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은 많았는데 네, 정작 중요한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 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하지 않으셔서 네, 당내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기초단체장 중에서 한 분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둘 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이 또 계셔서 네.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한 분을 도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안 되셔가지고 많이 서운합니다. 예. 네. 근데 또 최근 책을 내시고 또 저자 사인회도 이렇게 여셨는데요. 임기 중에 책까지 써서 내는 게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또 책을 내셨습니까? 네, 책 제목은 그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이란 제목이고요. 부제는 윤석의 의를 생각한다라는 이제 부제를 달아 냈는데 그것도 똑같은 앞에 답변 드린 것과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총선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네, 개인 이재명이 아닌 집단으로서 이재명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뭘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역시 일자리 경제 문제다 라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비판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것을 그 안에다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제 개혁에 대한 거의 뭐 목소리도 없고 진전된 내용이 없어서 네.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뭐 책에다 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에 네. 대한 질문들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가 이제 반환점을 맞았는데요. 상생과 혁신으로 또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라는 슬로건을 내일 걸고 광산구의 지난 2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광산구의 주인이 바로 광산 시민이다. 네, 이것을 확립하는 이런 인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던 해였다라고 네.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게 이제 뭔 얘기냐?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광산 구민의 날 그리고 올해 광산 뮤지컬 페스티벌 이런 큰 행사들을 치렀는데 네, 이 과정에 저는 물론이고 정치인들 축사를 다 없앴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산 구민의 날이란 것은 구민이 주인인 날이거든요. 네. 정치인의 날이 아닙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 많은 시간들 다 해야 하는 게 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구민을 중심으로 세우는 이런 행사들을 치른 것이고요. 그 밖에 광산구에서 치러지는 크고 작은 행사들에 있어서 제가 반드시 강조하는 것은 네. 구청장이 가지 않더라도 시간만 되면 바로 행사를 해라고 제가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행사라고 그러면서 정작 내용을 보면 구청장을 위한 행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지난 2년 동안 바로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일을 할 때 보통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민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은 그 속에서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얻어오는데 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동노동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보통 택배나 뭐 배달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동노동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의 쉼터를 제가 광주시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하나 만드는데 1억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집기도 넣어야 되고 최소한의 어서 상근 인력도 필요하고 네. 이쪽에서도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점이나 커피숍과 협업을 통해서 돈은 거의 들이지도 않고 네. 53개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혁신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일자리랄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때도 저희가 예전에는 그야말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었는데 네.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이용한다는 민간 플랫폼이 있어요. 네. 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곳과 협약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언제든지 바로바로 네. 일자리든 공간이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네, 특히 민선 8기 광산구는 또 최초 또 최고 타이틀이 붙는 네. 정책과 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뭐 이제 답변 이제 드린 것하고도 이제 뭐 연관돼 네.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네. 걸 늘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구에 지금 123개 위원회가 있어요. 네. 엄청나죠.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 엄청나는데 저도 사실 그 위원회가 다 무엇인지 대바라고 다 못 돼. 시민들은 물론 모르시고요. 네. 근데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위원회를 작년부터 저희가 다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 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걸 저희하고는 다 공개를 저희는 원칙으로 해서 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언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또 PC를 통해서 중계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을 해가지고 아주 시민들로부터 이제 만족도가 높은데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시민 정책 참여를 보니까 이걸 하기 전 그러니까 민선 8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143%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네. 뭔 얘기냐면 시민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하거나 반영을 해주거나 이런 신뢰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에서도 보다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가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취임 1호 결재가 또 찾아가는 경천구청장실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는 게 또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가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그 민원을 하나하나 받는다는 건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민원이란 게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게 많아요.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민원을 몇 개나 받았는가 제가 최근에 점검을 해봤어요. 네. 보통 민원을 길거리나 공원이나 대형 마트나 경로당 뭐 이런 데 가서 제가 받는 거거든요. 네. 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받는 건데 그리고 직통 문자 서비스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쭉 받았던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2년 동안 무려 5,000개가 넘는 민원을 네. 받아왔어요. 비공식적인 것 있잖아요. 저한테 네. 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그냥 하시면 이런 것까지 하면 한 6,000개는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청난 많은 민원들을 처리해 왔는데 우선은 민원을 저희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를 저희가 잘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민원이 오늘 접수되면 반드시 오늘 또는 오늘 안 된다라면 그 다음 날까지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런 이제 경과도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처음에는 며칠 하다가 그만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2년 내내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최근에 약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네.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낮에 제가 찾아가는 경천구청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네. 못 오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장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네. 정말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야간에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6시 퇴근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퇴근 안 하고 7시부터 네. 이제 야간에 지금 찾아가는 경천구청장실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네네.
네, 이렇게 현장과 소통을 중요하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청장님의 취임 2주년 행보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무박 2일로 또 민생 행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뭐 1주년, 2주년, 3주년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요. 또 그 네. 확인을 통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뭔가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고요. 네, 그러나 한 뒤에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저희가 4, 5, 6월 이 3개월 동안 새벽에 계속 책을 썼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2일 날 무박 2일을 하고 나니까 거의 뭐 저희 젊은 직원들도 3일 날 딱부터는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당연히 그 시간 동안 이제 힘들었죠. 근데 한 군데 한 군데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방향 정말로 제대로 잘 잡고 네.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어가지고 네. 몸은 피곤했지만 굉장히 기분 좋고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네. 그런 과정들을 시민들께서도 칭찬까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보람된 이런 이틀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구정의 핵심 과제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 어떤 취지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생소해 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란 말이 들어가니까 또 귀는 번쩍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좋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자리는 그동안 우리가 아는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나 정부가 만든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많은 시민들이 부지런히 스펙 쌓고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제 진단입니다. 네. 저는 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20년 이상 많은 고민도 했고 뭐 공부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왜 우리 일자리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사별이 많을까 또 불평등할까 또 그 일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데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방법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걸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건 네. 뭔 얘기냐면 이제 일자리도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뭔지 네. 또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 또 그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시민 참여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네. 란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됐고요. 그런 결론이 바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네. 광주형 일자리와 지금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공통점이고요. 네. 다른 점은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에 따르면 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는 그 일자리를 광산구 전역에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남은 2년을 또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청장님이 생각하는 구정 방향과 향후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뭐 그동안 저희가 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사업을 잘해서 빠르면 뭐 한 1년 정도면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의견들이 이제 모아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차근차근 로드맵에 의해서 일들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까지 사시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처방을 통한 이제 건강관리소 이쪽으로 이제 잘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행복한 이런 이제 광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과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자치분권이 시군구에 그쳐져 있는데 이것을
동까지, 마을까지, 아파트까지 넣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에요. 네. 이런 것도 뭐 대한민국이 최초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이제 자치력을 이제 키우는 사업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이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끝으로 시청자와 지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이제 사장께서 말씀을 이제 아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는 감사했어요. 광산구가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최초, 최고 이런 이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잘하거나 저희 공직자들이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의 이제 뛰어난 자치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최초나 최고의 기록들이 세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초와 이제 최고의 기록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이제 표준화된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에서도 모델, 또 복지에서도 모델, 그 밖에 이제 혁신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2년 동안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함께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